안녕하세요. 부부 상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계속해서 부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부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성별 차이점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불평이 많다. 또 아내는 함께 있기를 원하나 남편은 일정한 거리를 더 많이 유지하고 자유를 갖기 원한다. 상담을 찾는 빈도도 여성이 많다. 남편은 아내를 맞을 때 피곤하다고 느끼고 갈등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갈등이 고조되면 남성은 맥박과 혈압이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죠. 가트만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가트만 입장에서 보면은 갈등 회피 유형을 먼저 생각하죠.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본능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부부간에도 서로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어려울 때 또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다고 생각할 때 회피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유형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은 아예 꺼내지 않고 갈등 문제는 피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념이 강한 두 사람 간에 나타나는 특징, 전통적인 부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가족 제도 하에서 여성들은 무조건 참고 갈등을 피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갈등 회피로 부부간의 친밀감이 상실된다. 싸움은 하지 않지만 친밀감이 정진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의 불만과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하고 나면 갈등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갈등 폭발 유형이 있는데 격렬한 싸움 자체가 애정 표현의 한 부분이고 서로 잠시도 떨어지낼 수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는 유형이 있습니다. 화해도 잘하지만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갈등이 폭발하는 유형은 성격이 다급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갈등에 있어서 서로 참지 못하고 아주 외향적이고 자기의 어떤 감정 조절에 있어서 인내심이나 어떤 참을성을 갖지 못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즉각즉각 하는 그런 유형들이 갈등을 폭발할 수가 있겠죠. 우리 데오도어 리츠라는 정신분석 부부학자에 따르면 메리탈 스키라고 하고 메리탈 스키즘이라고 부부 균열과 부부 갈등 유형이 있는데 두 사람의 힘이 비슷할 때, 두 사람의 부부가 힘이 비슷할 때 이런 갈등이 폭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리적인 갈등 해결 유형이 있습니다. 상호 만족을 위해서 갈등을 협상할 수 있고 대화가 되는 거죠. 의사소통, 애정, 정직,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부 유형, 친구처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사랑과 애정을 잘 나눌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뢰를 갖고 있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합리적인 갈등 해결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불행하다, 서로 다투면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원가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일 수 없죠. 인간적인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각방을 따로 쓰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말을 서로 나누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부도 있죠. 그런 경우에 갈등이 없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이 있지만 대화할 수 있고 갈등이 있지만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것은 두 사람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당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에 있어서 폭력으로 야기되는 갈등 때문에 폭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폭력의 문제죠. 갈등 때문에 야기되는 폭력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계속 지속될 때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부 관계를 보면 폭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 정복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인간의 분노 감정은 폭력 에너지,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내면화되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성인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아주 많겠죠. 인간은 감정 안에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로 긍정적으로 표현으로 드러날 때는 잘 해결될 수 있지만 그걸 내면화시키거나 그걸 쌓아두었다가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폭발하게 되면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언어 표현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폭력도 넓은 의미에서는 바디 랭귀지, 언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서 질 때, 표현을 다 못할 때, 분노가 쌓여 있을 때 인간은 폭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부부간에 폭력을 아주 잘 해결해야 되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폭력 상황을 서로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약 25%의 부부가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통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25% 적은 것이 아니죠. 폭력에는 물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폭력이 어느 폭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폭력이 있기 때문에 약 25%의 부부가 폭력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데 인간이 어린아이라고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남성, 여성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 속에 재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죠. 사회화되고 또 교육되고 또 자기가 억제하고 조절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가정폭력은 때리기도 있고 여성들도 남성을 때릴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압도적으로 많이 때리겠지만 요즘에는 여성의 폭력도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학대 같은 그런 성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학대, 심리적으로 아주 언어 폭력을 통해서 감정적인 그런 학대, 아주 그 욕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심리적인 학대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건 부수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폭력을 다루는 문제, 부부간의 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부부 상담으로 해결되기보다는 폭력을 행하는 내담자를 개인 상담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그 폭력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가족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원가족에서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든지 폭력의 상황 속에서 자랐다면 아마 그 자녀들도 다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폭력이라는 어떤 행동이 학습이 되고 모델링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력으로 야기되는 갈등으로 야기되는 폭력인데 신체적 폭력, 구타의 어떤 특성을 보면 우리 상담자는 부부 문제나 또는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이 폭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염두를 두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담자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폭력이 있는 가정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예민하게 잘 관찰하면서 파악해내야 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내가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또 가정의 부끄러움, 창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출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그 사항을 잘 예측하고 판단하고 또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폭력의 특성에서 보면 구타자들은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언제 어느 때 폭력이 나올 수가 모르는 거죠. 예측하기 어렵고 물론 뭐 화가 났을 때 화가 나지 않았다 해도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측하기 어렵고 아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싸우면 폭력을 막기 어렵다. 폭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중독성도 있고 습관성이 있어서 자기 감정의 어떤 궤도에 올랐으면 바로 그냥 예측할 수 없이 바로 그냥 폭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아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의 어떤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자기 내면 세계 안에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가 폭발할 때 언제든지 폭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폭력, 자녀들을 구타하는 것도 꼭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어떤 그런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이지도 않고 복종적이지도 않다.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여성, 복종적인 여성이 많이 폭력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여성, 능동적인 여성, 아주 폭력에 대해서 복종적이지 않은 여성들도 폭력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습관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폭력을 쓰기 때문에 이런 폭력 상황 속에서 계속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키고 습관화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폭력 유형 가운데는 서서히 감정이 끌어오르는 유형도 있고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는 유형,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유형, 갑자기 자기 안에 어떤 성격이 다혈질도 있고 서서히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유형도 있지 않겠습니까? 폭력 유형이 갑자기 나타나는 유형, 서서히 이렇게 점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유형,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폭력의 유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학대는 여성의 자신감에 아주 큰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정서적 학대는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 아주 마이너스 요인이 큽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치감이 낮아지고 의미가 상실되고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서적인 학대에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학대, 폭력, 구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 사항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폭력은 감소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폭력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력이 있어 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수의 폭력은 다수의 여성들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난다. 폭력을 행하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 치료나 상담 치료를 통해서 폭력을 고칠 수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중독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어서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성들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갈등 내에 폭력을 점검하기. 이제 상담자가 부부 상황 속에서 부부 상담 가운데서 어떻게 폭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담자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겠다. 가정에서. 그건 뭐 가정 밖에서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하는 상담자의 어떤 예민함, 상담자의 전문성, 상담자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담자 부부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폭력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요걸 상담 상황에서도 내담자 부부가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욕을 막 한다든지 무시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그런 경우에 폭력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내담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어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알코올 중독성이나 약물 사용 이런 내담자들은 폭력을 많이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 말을 잘 하지 않고 침묵을 많이 지키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이 좀 둔하고 이런 사람들이 폭력을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의사소통이 잘 되면 자기가 자기 표현을 잘 하면 이렇게 폭력을 쓸 가능성이 아주 적은 거죠. 자기 감정 표현, 언어 표현,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바디랭귀지도 폭력을 그렇게 드러내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배우자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상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마 틀림없이 가정 안에 폭력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상담상에서 볼 때 한 배우자가 상대를 힘으로, 언어로 제압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상대방을 상당히 배우자를 통제하고 있다.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눈치를 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다. 뭔가 배우자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아마 틀림없이 그런 배우자들도 폭력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또는 배우자를 고립시킨다. 그 자기의 손아귀 안에 두고 친구도 잘 못 만나게 하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부터도 이렇게 분리시키고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디 어디 가 있으라고 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고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언어 그런 태도 말들이 나올 때 그런 경우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폭력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 보여지는 강한 공격성, 상담 상소에서도 강한 공격성, 아주 언어로, 뭐 행동으로, 태도로, 표정으로 상대 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강력한 그런 공격성이 보일 때 평상시에 틀림없이 이것은 이런 경우는 이제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폭력의 상황이 보인다면 폭력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실제적으로 폭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상담자는 분명하게 폭력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혹시 폭력이 있지 않나요? 혹시 남편이 폭력을 쓰는 건 아닌가요? 또 혹시 아내도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나요? 이게 그렇게 묻는 것이 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폭력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이 어느 정도 심한지 또 반복적으로 계속되는지 폭력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부부 상담 차원이 아니고 개인 상담으로 들어가서 폭력의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부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